뭐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도 신고가 경신하고 다우지수뿐만이 아니죠.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연말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대표님은 보시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궁금해요.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국채 발행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 보통의 부담이었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재정 정책이 의회도 통과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죠. 거기다가 공급 일정도 있었는데 의외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식하고 채권이 동방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자산 시장의 초강세 국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팁스, 그러니까 미국 물가 연동 채권의 흐름 한번 봅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물가 연동 채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기대한 자산 시장의 본격적 하락세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많이 좀 떨어졌죠. 한 2% 이상씩 떨어졌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0.5에서 0.7 등락하다가 0.9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대 비교를 해보면은 4분기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0.5% 이상 추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방향하고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자산시장의 강세,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할수록 의구심이 지금 만연한 시장이긴 한데 이번 주에 이렇게 명백한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승 중에서도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21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가시화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승은 지금 끝물이 아니라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세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장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더 드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를 보면 이 부분은 또 조정 신호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표 개선이 가시화되어야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난 주말에 나온 PCPI 지수 그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CPI 지수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짐작이 가능한 그런 조정세입니다. 그래서 11월 둔화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각도를 보면 약간 전월 대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보이는 모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렇게 완만하게 조정이 나타나면서 크게 악화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생각했었던 예상하는 대로 2021년 1분기 강세 반전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 그것은 자산시장의 상당히 탄력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지표도 있지만 호전 지속하는 경제지표 이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P 케이스틸러 주택가격지수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새벽에 나왔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탄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그 의미인데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강세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가시화되는 웰스 이펙트의 선순환 사이클 진입 가능성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주에 나왔었던 FRB의 국가 부채 위험에 대한 보고서 이 내용 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컨트롤 가능한 국가 부채는 민간으로 유동성이 넘어가면서 부의 효과로 전이되고 그것이 민간 지출을 자극시킨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산시장을 부양하고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 증가돼서 고용 확대가 일어나면 부의 재분배까지 한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RB의 논리하고 현재 자산시장 흐름이 거의 일치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리포트가 FRB 소속 그 담당 연구원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FRB 쪽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논리를 그동안에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봐도 기본적으로 들어왔었던 그런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을 좀 뽑아봤는데요. 기존 개인 채무하고 국가부채의 성격이 매우 다른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깔리는 내용을 보면은 가정이 수명이 유효한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무기한 롤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미스매칭 없이 롤오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난다면은 문제보다는 국가부채가 유발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해결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QE가 좀 약화되니까 폴 크루그만 교수가 2012년 정도에 저술하신 저서에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부채 증가 속도보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더 높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여기다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너무 많이 유동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견딜 수 있는 그 수준 이하로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FRB의 물가 목표 관리 전망 이 표를 한번 다시 인용을 해봤습니다. 푸른색의 PC 인플레이션 흐름이 있고요. 주황색으로 2% 목표 물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은 그동안은 경계를 했지만 당분간은 그것을 넘어서는 적정 인플레이션의 상태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미국인들이 템포러리 버스트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생긴 재정정책 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폭발이 예상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재정 통화 긴축의 요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산 시장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으로 보면 전염병의 과정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부채 선순환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하고 오버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정책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021년은요.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조성되고 허용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미국 자산시장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강세를 보였죠. 이 다음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미국 시장이 폭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1년 1분기 초강세장을 동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면서 경기 관련주, 그러니까 IT와 금융자본재 이쪽 비중 조정 시에 개선 돌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